10년이 지난 다음부터 아이들의 눈높이가 뭐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마술을 보여주겠습니다. 눈을 가까이 대세요. 자, 닫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나오고 방송은 끝납니다. 네, 우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뒤를 이을 의자 김종석이라도 돼야겠구나. 네, 어린이들의 영원한 아빠, 뚝딱이 아빠 김종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뚝딱이 아빠 복장으로 또 나와주셨는데요. 시청자들께 인사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외쳐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만세! 어린이들 만세! 뚝따라라따 뚝딱딱 뚝딱이 아빠 김종석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또 인사까지 해주셨는데요. 모자, 안경,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이런 안경들 다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상상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여기에도 무한한 상상이 숨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 세계 공연을 갈 때마다 업무가 끝나면 그냥 이거 구하러 다녔어요. 소품들. 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안경들 이게 한 5, 600개 되고 예. 이상한 모자도 아마 곧 그 정도 될 거란 생각됩니다. 소품 하나도 그냥 하나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을 좀 자극해주고 창의력을 좀 키워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소품과 안경도 신경을 쓰시는 거군요. 빙고. 빙고. 이 뚝딱이 캐릭터가 사실 그 뚝딱이 아빠 캐릭터로는 2007년에 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뻤고 또 슬프게 한 것도 있어요. 아,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캐릭터구나. 그냥 난 인형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것이 곧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채찍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뚝딱이 아빠로 오래 사셔서 그런지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웬만큼 여자분들이 제 나이를 맞춥니다. 네. 37 넘었습니다. 37 넘었다고요. 제 동생이세요. 나이하고 그 가족 공개를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한 거 알고 있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역시 안 넘어오시네요. 아이들과의 약속은 뭐냐면 나의 아들은 뚝딱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프로그램을 나오는데 보면 진짜 애들이 막 여러 명 있는 거야. 그리고 뚝딱이 엄마라고 캐릭터가 있는데 또 뚝딱이 엄마가 다른 여자가 있고 나온 거야.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그 상실감 그리고 또 놀라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아이들과 지키기 위해서 사생활, 나이 이건 뭐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이 방송 그 진행 전문 MC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사실은 83년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방송인과 인연을 맺으셨잖아요. 강석, 김혜영 씨가 저하고 동기예요. 강석 형님은 굉장히 저보다 선배예요. 그때 한참 소위 잘 나가실 때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들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개그 프로그램을 한 5개 하고 있었어요. 뭐 일요일 밤 대행진, 폭소대 작전, 뭐 청춘만만세, 그리고 유쾌한 스튜디오, 또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 야 이러리다 모두 이렇게 모이라 끊어서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엄청 많이 활동을 하셨군요. 미쳤죠. 저는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그쪽에서 프로포즈가 들어왔죠. 이제 EBS에서. 그래서 매일 프로그램인데 당신 정서가 우리 프로그램에 맞을 것 같다.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만 그럼요. 기회를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멘토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김병조 선배가 개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기분 좋냐? 어린이 프로를 끝나고 나서 기분 좋냐?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어린이 프로가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쪽이 맞다.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 바로 저 결정했어요. 좀 마음 변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약속을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이제 몇 년 있다가 병조 형 만났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갔는데 형님이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형은 그때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러더라고요. 될 만한 놈 하나 내가 밀어낸 거야. 경쟁자 제거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유, 그 덕분에 그래도 그 형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어린이 프로그램을 몸담고 있다는 게 다 그래도 그 형님의
올바른 선택. 그래서 아이 쪽 전문가로 나서야겠다 하셨군요. 그렇죠. 10년이 지난 다음부터 아이들의 눈높이가 뭐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요만하면 제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눈높이란 걸 알았죠. 5, 6, 7살 아이들하고 이제 어린이 방송을 계속 하시는데 많은 아이들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집에서 아이 한두 명 통제하기도 어떨 땐 어렵거든요. 노하우가 있을까요? 목소리가 먼저 라 음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 예. 그래야 전달이 잘 돼요. 라까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용어를 써야 돼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보면 첫 번째는 코딱지 나왔다. 아니 녀석이 방귀를 그러면 네. 뿡 이런 거. 생리적인 거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네. 이런 것들을 잘 적소적소해. 뭐 콧구멍을 찔러버린다. 이런 거. 그렇다고 그것이 뭐 부정적이진 않고 8살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좋아하겠어요? 딩동댕 공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엄마, 아빠 칭찬 좀 해주세요. 항상! 하이나 아저씨랑 보이. 공연이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흐름이 끊길 때마다 치유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 별명이 그래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일각만 텔레비전에 나오고 숨어있는 빙산이 방금 얘기한 그 취업 한 번씩 하고 나면 목이 확 잠겨요. 함성 소리가 저를 참 기쁘게 해주고 그 함성 소리가 저를 훨씬 젊게 사는 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함성 소리에 어긋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올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고맙죠. 오늘 인기 너무 많으시던데요. 선배님이 이제 워낙에나 밑바닥을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제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김종수 선배님의 덕분이죠, 뭐 사실. 더 잘났구나.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제가 본 9년 동안의 선배님의 모습은 늘 한결같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후배인 저희들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주신다는 거. 선배님 사랑해요. 그 아이들도 많이 만나시지만 어머님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어른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실수 같은 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야, 니 좀 놀아. 스케줄을 짜. 그렇죠. 너 좀 이거 좀 해. 이거 해. 이렇게 해서 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그 부모님들의 나쁜 습관이다. 같이 하면요. 아이들은 훨씬 더 기분이 배가가 되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애착 관계 형성이 잘 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커갈 때 아주 곧바르게 자라죠.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호흡하라고 그랬지. 그러고서 애가 있는 데서 같이 호흡하자 그래가지고 꼭 이런 아빠들 있어요. 아, 재밌는 아빠. 뚝딱이 너무 좋겠어요.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실전에서만 느끼신 건 아니고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언제 또 학위까지 받으셨어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조그만 그 꿈을 하나 가졌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평생 사셨는데 뒤를 이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뒤를 이을 의자 김종석이라도 좀 돼야겠구나.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전문화 시키려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창의적인 부분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석사를 광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년 걸려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아동학 박사를 했고. 박사학위 받는 데만. 네. 그럼 연극 전공하셨죠? 그렇죠. 광고학 하셨죠? 그렇죠. 아동 연극도 하셨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면 아동학까지. 그럼 몇 년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공부가 제 취미예요. 과언이 아니네요, 정말. 예, 저는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기가 지금 교수님 연구실이잖아요. 네. 다른 교수님들의 연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연구실하고는.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해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어렸을 때 다 제 프로그램을 보고 자랐던 친구들이에요. 네. 제 방에 들어오면 고향 같은 어렸을 때 그 시절로 아이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나니까 훨씬 그 소통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금기식품도 있으시다고. 그것도 작은 아이들과의 약속이에요. 네.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다, 소화 비만이다,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고통당한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에 근원은 뭐냐면 빵, 과자, 음료, 커피가 그 중심에 서 있다고들 그래요. 의사들이. 그래서 저는 빵, 과자, 음료, 커피는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커피 같은 건 뭐 한 지금 5년에 한 잔 정도. 그리고 뭐 빵 같은 거는 뭐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먹습니다. 예. 그건 실천하는 것이 아이들이 저를 지켜보는데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뚝딱이 아빠란 사람이 그걸 막 질겅질겅 씻고 다니고 그 먹는 모습이 그 아이들과의 약속에서 그건 아니다. 우리 제자들한테도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실에도 가면 거의가 물병을 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 후에 강의실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올챙이송으로. 좋아. 꼬물꼬물은 뭐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할 거야? 좋아. 이렇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함성인지. 방송하지 말고 여기 와서 조교하면 안 될까요? 좋아요. 계속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중에 그걸 율동하고 이제 노랫말하고 해서 동요를 배우려고 그래서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중간에 들어왔군요. 그렇습니다. 예. 강의를 재밌게 하는 김종석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잘생겼잖아요. 100% 동의하시네요. 왜냐하면 다 동의하는 이유가 또 학점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또 이렇게 우리 대학생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또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내가 알아야 됩니다. 뚝딱이 아빠가 앞에 교수님으로 서 계세요. 자, 느낌이 어떠신지. 자, 그러면 잠깐 들어가서 제가 몇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담고 싶다. 수업을 할 때 뭐 좀 슬플 때도 있고 그럴 텐데 항상 밝게 하셔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금기식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되게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건강도 되게 좋고요. 살도 안 찌고 피부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눈 왔을 때 같이 눈싸움도 하시고 사진도 같이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석에서도 되게 유쾌하시고 밝으셔가지고 저희도 배울 게 참 많죠. 박사학위 논문이 아빠가 놀아줬을 때 아이의 정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맞습니다. 보더라고요. 예, 아빠의 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님은 저하고 실은 놀아준 적은 없어요. 놀아준 적은 없지만 저한테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아빠가 일어났을 때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를 또 봤을 때는 피곤하기 때문에 주무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의 그 먹거리를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저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유산을 준 것인데 요즘은 먹거리 때문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방법을 몰라요. 아빠가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것에 그 현혹하기 쉬운 것에 빠지기 쉬워요.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렇게 쉽게 해서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전이가 돼서 나중에는 마약, 도박, 알코올, 담배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그런 4대 중독으로 날아가는 돈이 107조래요.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는 것을 아빠가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놀이로. 텔레비전을 보는 아빠가 계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놀이는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 장갑이 있죠? 장갑을 이것을 놀이를 하면 이건 장갑 놀이예요. 아주 쉬운 걸 해볼까요? 자 이렇게 던져보면 받았잖아요. 던져보세요. 와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거를 둘이서 누가 먼저 이걸 손가락 5개를 끼우나. 그리고 이건 손가락을 5개면 이번에는 손가락을 4개만 끼우자. 이걸 손가락 누가 먼저 4개 끼우는지 보자. 그러면 이거 하잖아요. 벌써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놀이가 되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노는 걸 멀리서 무슨 비싼 데 가야지 아이들에게 놀아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빠 몸이 놀이터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놀아줄 수 그렇죠. 있는 소품이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지금 고수의 비법을 전수를 해주셨는데 시청하시던 아버님들 중에서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뜨끔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도 뜨끔 안 하는 아빠가 그게 문제야. 저 우리 OX 한번 해볼까요? 네. 아빠들 제일 많이 하는 건데 리모컨 돌리면서 아 우리 딸 우리 아들 예쁘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책 많이 사주고 아 책은 스스로 읽는 거야. 된다 안 된다?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안 되는 건 책을 안 사주는 아빠입니다. 같이 읽어주면 더 좋고. 더 좋죠. 아빠의 목소리가 이 아이 심장에 저장될수록 아이 정사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들은 맞아 공감하시는데 아버지들은 또 아, 내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힘들어. 나도 좀 쉴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어요. 낮에 낮잠 자는 건 1시간이면 좋게요. 4시간 주무시면요. 밤에 잠 안 와요. 1시간 주무시고 아이들 30분이건 1시간이건 흠뻑 놀아주시면 돼요. 꿈은 어떤 꿈을 꾸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어렸을 때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고시를 패스하려고 법학을 하고 싶어 했었죠. 아 절간 수행도 실제로 하셨다고. 네. 머리 다 깎고 눈썹 깎고 그리고 뭐 다 털을 다 깎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안 만나려고 한 2개월 한 4개월 정도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덕분에 열심히 해서 네. 제가 고시에 패스를 했죠. 사법고시는 아니고 대학 입학 검정고시. 검정고시를 패스를 해서 이제 원래 법학을 한 2년 응시를 했죠. 야. 근데 이제 안 됐죠. 그때 제가 고민을 19살 때 심하게 했죠. 고시 공부를 할 정도로 10년 동안 해서 10년 동안 후에 똑같아질 직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헤어 디자인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대학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영문학과로 진학을 했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연극도 하고 뭐 이제 하면서 군대를 들어가서 문선대라는 곳에서 사회를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털을 닦아서 이제 제가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방송국에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다 어린이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예.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주시면서 조금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일을 꽤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하고 있죠. 재능 10% 사회 환원하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혈병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병원에 가보면 이제 6가구가 이렇게 이제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우울해요. 그럼 우울함이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이죠. 그럼 또 다른 병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프 테라피라고 그래서 거기서 웃음 치료를 알려줘요. 6가족이 한 가족씩 매일매일 웃기는 거야. 웃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좀 더 아픔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게 훨씬 병이 빨리 낫는데요. 김종석 씨가 웬만한 행사들은 다 사회를 받더라고요. 한일 월드컵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부산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요. 개폐 회식 사회 전문 MC.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 이것도 제가 사회봤죠. 5월 되니까 더 바빠지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오토바이 퀵 타고 다니시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있지만 헬기도 타죠. 자, 이렇게 바쁘신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철저하게 규칙적인 식사랍니다. 위액이 분비될 때 음식물을 넣어줍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12시 10분이면 저는 어김없이 점심, 6시 10분이면 어김없이 저녁입니다. 쉽게 얘기를 들면 얼마 전에 뉴욕에 가서 매직 스쿨에 가서 마술학교를 다녔어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예요. 저는 한국 시간으로 똑같이 밥을 먹었어요. 거기 시차 바뀌었는데도요? 예. 시차 밖에도 밤 11시에 점심인가 먹고 그리고 새벽 4시인가 그리고 여기 시간으로 맞춰서 밥을 먹고 약속에 굉장히 정확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깨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지키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명이 혹시 있으실까요? 좌우명은 저는 좀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성격이 좀 급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때의 분함을 참아라. 100년의 근심을 면하리라. 이거였었거든요. 그 다음은 1톤의 생각보다도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굉장히 실천하는
두잉한다고 그러는데 두잉하는 걸 요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뚝딱이는 20년째 7살이잖아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 너무 잘하면서 예쁠 때 있잖아요. 예. 아,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좋으실 것 같아요. 뚝딱이를 보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을 좋아해요.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요. 네. 예. 그분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살았다가 해외에 갔다가 이민 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냐면 그 어른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그 프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아이들에게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자 김종석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방송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그 이야기 할아버지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백발이 허연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지금 얘기도 하고 미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그 소통하는 것이 저는 가장 그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가 바빠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TV가 유일한 친구가 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뚝딱 아빠의 재미있는 마술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술을 보여주겠습니다. 눈을 가까이 내세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요? 자, 무지개 색깔이요? 하나 둘 셋 하면 앗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앗. 오, 꽂혔어요. 하나 둘 셋 우차.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색깔을 외워야 됩니다. 색깔을 기억 못하면 안 됩니다. 빨간색이죠? 하나 둘 셋 앗. 어떻습니까? 빨간색인데요? 대한민국에 똑같은 마술한 놈은 저뿐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앗.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와. 이 뚜껑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마술도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럼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럼? 자, 보십시오. 자, 다 닫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나오고 방송은 끝납니다. 계속 나오는 네. 대한민국 엄마 아빠 놀아줘요. 자, 후. 이거는 비둘기. 오, 비둘기. 정말 비둘기 나올까요? 네. 꾹꾹꾹꾹꾹꾹꾹. 전문 마술은 아니지만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오늘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을 주신 김종석 씨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본보기. 두 번째가 본보기. 세 번째가 잠깐만요. 본보기. 사랑한다는 얘기. 유리창이 깨지면 갈아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깨지면 갈아 깰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 사랑해. 사랑의 편지를 써서 아이에게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형을 사주는 것은 금방 잊어먹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써준 이 사랑의 편지는 10년, 20년이 돼도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도 결혼하게 되면 그 아이도 똑같이 엄마 아빠처럼 하게 되기 때문에 희망이다. 그리고 나의 에너지다. 이렇게 일일이 다 안고 사진을 찍어주시네요. 그렇죠. 네.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이는 하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뚝딱이 아빠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하늘만큼 남원생이요. 와, 뭐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번개맨이에요. 김종석!